안녕하세요. 하루책입니다. 네, 하루에 책 읽을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아온 하루를 위로하고자 책을 읽는 이런 하루 마무리로 책 읽어보는 그런 채널을 만들게 됐습니다. 또 책 소개도 해드리면서 이제 한 목차씩 짧게 좀 읽어가는 그런 채널이고요. 오늘 읽어볼 책은 녹색광선에서 출간된 결혼 여름이란 책입니다. 원작자는 알메르 카미이고요. 정소민님께서 옮겨서 출간된 책입니다. 책방에 갔는데 확 눈에 들어오는 이쁜 책이 있어서 구매를 하게 됐고요. 제목도 결혼과 여름이라는 이렇게 낭만적인 것들로 가득해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럼 한번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가 나오는데 결혼과 여름으로 나눠져 있네요. 저는 요 책 머리에 이런 머리글들을 항상 읽는 편인데 거기에는 이제 뭐 작가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 책의 출판사나 그분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라던가 간단한 책 소개가 있어서 저는 꼭 한번 읽고 그리고 책의 본 내용을 들어가는 편입니다. 오늘은 요 책 머리에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책 머리에 알베르 카미는 1913년 알제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알제리의 가난한 동네 중 하나였던 벨크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어린 카미에게 도서관은 현실의 가난을 잠시 잊게 해주었던 해방구였다. 암송과 글짓기에 탁월했던 이 어린 소년을 눈여겨본 선생님이 계셨으니 바로 카미가 첫 번째 은인으로 생각했던 루이 제르맹 선생님이다. 초등학교 졸업 직전 선생님은 갑작스럽게 카미의 집을 방문한다. 그 방문 전까지 선생님은 카미가 그토록 가난하다는 사실을 몰랐다. 학교에서의 소년 카미는 워낙 명랑하고 밝은 아이로 그늘이라고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애제자의 집을 방문한 이유는 카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만나 중학교 진학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였다.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손찌검이 일상이었던 거친 여성이었다. 문명에 기가 들리지 않아 거의 말이 없었던 카미의 어머니가 아이들 머리는 제발 때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할 정도였다. 얘는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해요. 우리 형편의 상급학교 전학이라니. 외할머니는 당연히 펄쩍 뛰었다. 선생님은 할머니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할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자학생 시험에 합격하면 학비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공자 자녀에게는 혜택도 있기도 하고요. 할머니는 카미가 장학생 시험에 합격한다면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소녀는 시험에 응시했고 제르맹 선생님은 합격 통지서가 나온 날 제자를 불렀다. 축하해 이 녀석 합격이다 합격이야. 먼 날 카미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린 건 어머니와 제르맹 선생님이었다. 카미는 수상 직후 선생에게 편지를 쓴다. 선생께서 가난한 아이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지 않으셨다면 선생님이 본보기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이런 영광을 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제게 어떤 분이었는지 지금도 여전히 어떤 분인지를 말씀드릴 기회인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었지만 선생님께 늘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다고. 선생님께서 베푸신 너그러운 마음을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벨상 수상 기념연설을 문을 모은 책을 선생에게 헌정한다. 선생은 이후 카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한다. 자네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기쁨을 모든 면에서 표출하곤 했어. 자네 얼굴에는 낙천주의가 배어 있었지. 자네를 보면서 나는 자네의 가정의 현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었네. 가난했지만 낙천주의를 타고난 이 소녀는 불과 23세 나이에 내가 왜 삶의 기쁨을 부인하겠는가. 행복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나는 즐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를 바보라 부른다. 라는 문장을 쓴 청년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런 문장을 쓰게 되기 전까지는 가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의 시련들이 있었다. 17살에는 평생 그를 괴롭힐 폐결핵 때문에 학교에 갈 수 없었고 21살에 감행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른 결혼은 몇 년 후 파국으로 끝이 났다. 설상가상으로 폐결핵 병력으로 인해 교수 응시 자격조차 박탈당한다.
카미의 유년기부터 20대 초중반까지의 시간은 그야말로 자정과 불확실함의 연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명정한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쓴다. 죽음을 인식하기에 삶을 더욱 갈구한다고. 꾸밈없이 이 삶을 사랑한다고. 이번에 녹색 광선에서 출간하는 결혼 여름은 1936년에서 1937년 사이에 쓴 에세이들을 모은 결혼과 1939년에서 1953년 사이에 쓴 에세이들을 모은 여름을 한데 묶은 책이다. 결혼은 1942년 이방인으로서 프랑스 최고의 주목받는 작가가 되기 전 아직 무명 작가이던 청년 카미의 사유가 그대로 담겨있는 에세이집이다. 이 시기에 카미는 여행과 휴식을 겸해 여러 도시를 떠돌았다. 세계를 직접 피부로 느끼며 쓴 글들이기에 그 감동은 더욱 진하다. 카미는 자신의 육체가 감각하는 이 세계를 향한 찬가를 바친과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죽음이란 진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한다. 청소년기에 죽을 만큼 큰 병을 앓았었고 세계대전 시기를 지나오며 성장한 카미에게 살아있음이란 결코 당연한 사실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더덥고 유한한 삶을 마주한 청년의 정신은 그 누구보다 뚜렷하다. 그는 결혼을 통해 이 부조리한 삶에 대한 냉소 대신 자연의 위대함을 긍정하며 삶에 대한 내밀한 사랑을 고백한다. 20대 중반부터 갓 마흔에 이르는 시간 동안 쓴 에세이를 모은 여름에서 카미는 다양한 소재를 다룬다. 알제와 오랑과 타파사에 관한 신랄하고 아름답고 애정어린 글들, 역사와 예술과 인간 존재에 관한 사색들, 뉴욕과 남아메리카 여행을 하던 배 위에서의 몽환적인 묘사들, 결혼을 쓸 당시보다는 시간이 조금 흐르긴 했지만 여름에서 느껴지는 카미의 사연은 단단하고 견고하며 문체는 마치 흐르는 시처럼 아름답다. 인간은 누구나 나이를 먹고 종국에는 죽음에 이르지만 인간이 남긴 몇몇 글은 불멸을 획득한다. 그리고 어떤 글은 시간이 흘러도 전혀 나이를 먹지 않는다. 카미의 이 에세이들은 영원한 젊음을 획득했다. 그는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결혼 여름이 지닌 청춘의 생명력은 읽는 이로 하여금 젊음을 마주한 느낌, 다시 젊음을 되찾는 기분을 선사할 것이다. 삶은 언젠가 쓰러져 버릴 무엇이지만 그의 글은 이렇게나 삶의 본질을 보여주며 유한한 삶을 초월해 우리 앞에 있다.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책을 읽고 나면 누군가와 함께 삶에 대한 사랑을 뜨겁게 이야기 나누고 싶어질 것이다. 2023년 7월 녹색광선 편집부. 오늘은 결혼 여름의 글머리 부분을 읽어봤습니다. 작가인 알메르 카미의 간단한 소개와 그리고 이 책의 소개가 들어있었고요. 저는 그냥 좀 소설, 결혼과 여름이란 제목을 가진 소설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알메르 카미의 에세이들을, 결혼과 여름이란 에세이를 모아놓은 책이고, 그리고 이 책을 여러 독자분들에게 추천하는 녹색광선의 이유도 좀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정말 좀 무지했던 게 그 이방인이라는 작품은 많이 들어봤었는데 그 작가의 이름까지는 몰랐습니다. 좋은 책을 가져온 것 같아서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 여름을 읽어보도록 할 텐데 이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제 영상으로 이렇게 이 책을 들으셔도 읽으셔도 좋겠지만 책을 직접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결혼과 여름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